안녕하십니까. 이름 전문회사입니다. 자, 구슬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성명학이란 좀 독특한 학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어떤 기계의 사용 설명서처럼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학문은 그 지식을 그때마다 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성명학은 그냥 내 이름에 붙여 쓰면 되는 거죠. 내가 되고 싶은 수리에 맞춰 사용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기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하지만 이 설명이 쉽지 않나요? 사람의 몸에서 성격이라는 감정을 끄집어내는 기계가 있는데 성명학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지금 수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리 설명이 사용 설명서 같이 되어 있지 않나요? 공부 형식은 형이상학적, 철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마치 기계를 다루는 듯한 방법들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죠. 설명서 내용만 정확히 익힌다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그러나 이 도구를 활용하는데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완전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감정이라는 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더 씌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사주를 보면 기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기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름 성격이 더 씌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명학상의 성격들을 끄집어내서 배합한다는 것은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의 성격 형성을 살펴봅시다.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미 원천 성격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환경이 더해져 원천 성격이 재정립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많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수리에 있는 성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천 성격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데 사주가 먼저이고 사주 성격에 맞춰 이름 성격을 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명은 사주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수리 성격을 본래 성격에 더 씌우는 작업이 장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름 성격이란 무엇인가요? 수리들의 각각의 내용에 따른 성격을 말하죠. 그렇다면 성명학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성명학이란 사람의 내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속성들을 수리라는 특정한 숫자들을 도구처럼 활용하면서 특정 감정을 불러내 쓸 수 있게 하는 기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수리가 정해지면 기본 성격에도 변화가 일어나니 수리 배합 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명은 성격을 프로그램하는 작업이므로 사주는 물론이고 수리의 성격을 모두 다 알고 개입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수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술이 기본 성향입니다. 이 수리는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행운은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부친하는 일에 장애를 주니 자연 생활 환경은 어려워져 가난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아니면 몸이 아프게 되어 고통을 겪게 된다. 머리가 좋고 총명해지는 것은 좋으나 너무 큰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성공에 장애를 준다. 여자는 부부 화합에 지장을 준다. 타 수리가 좋으면 간혹 큰 인물로 성장하는 수도 있다. 자, 구수리는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되는 수리입니다. 자기 이름을 풀어보시고 자기 이름에 구수리가 들어있으면 사용하면 안 되는 수리가 들어있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이름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되는 수리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게만 판별하셔도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이름을 풀이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니 단순하게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밀하게 말해줘야 되니 그러다 보니 해석에 어려움이 많은 수리라는 것입니다. 수리 공부는 숫자를 다루는 공부처럼 보이나 수학적 사고로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문학적 사고가 더 필요합니다. 구수리는 나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에도 장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기운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름 전문가 운명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수이므로 주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숨은 내용도 많이 있는 수리입니다. 실제는 구수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너무 적어요. 그렇다는 것은 알아야 할 내용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구수리는 독특한 수리입니다. 구수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리의 기운은 비교적 잘 드러나는 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름에는 4개의 수리가 있죠. 이 4개의 수리를 보고 이름 풀이를 하는데 그런데 이름 풀이를 하다 보면 어떤 수리는 나타나고 어떤 수리는 나타나지 않아서 이름 판별이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수리는 비교적 그 성질이 잘 나타나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에너지의 수리들은 잘 나타나는 편이에요. 이름 풀이할 때 강한 수리와 약한 수리가 이렇게 막 섞여져 있죠. 이럴 경우 강한 수리는 잘 드러나 보이나 약한 수리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 4개의 수리를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름을 지으실 경우 무조건 구획 수리는 사용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수리를 사용하면 여러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어릴 때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부모 경제적 부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 하시는 일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키는 수리입니다. 부모라고 했지만 주로 아버지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부친이 의료 종사자나 군, 경, 법률을 다루는 종사자일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나쁜 기운이 차감이 됩니다. 또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수리를 사용하는 경우, 이 구수리를 사용하는 경우 어릴 때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밥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빈곤하게 살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이런 경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조건이죠.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면 곤고함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현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부모와 떨어지게 되면 그 대신에 경제적으로는 안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모와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어린 나이에 가족이 떨어지게 되는 수리는 결코 권장하는 수리가 아닙니다. 앞에서 배운 7수리와 8수리는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고정적으로 7수리와 8수리는 부모에게 좋은 수리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타 수리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좋은 수리이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 한 가지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9수리는 부모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수리입니다. 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수리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가 아니고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수리예요. 아이 이름을 풀어봤는데 내 아이 이름에 형격 구수리가 되어 있다면 아버지인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구나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름을 풀어봤는데 내 아이 이름이 형격 구수리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인 내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구나 이렇게 먼저 아셔야 돼요. 어려움을 극복할 강한 사주로 아버지가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런 사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이름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혜택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당장 아기 이름을 바로 잡으시면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일이 너무 쉽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명의 무거운 속성을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강한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운명은 꿈쩍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구수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편이고 두뇌 발달에는 오히려 좋게 작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구수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머리는 좋은 편이고 두뇌 발달에는 오히려 좋게 작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흉수리나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수리인데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좀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수리입니다. 능력이 10이라면 이름에 따라 15로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떤 이름은 5나 6 정도밖에 발휘가 안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수리를 사용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크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과 같이 이어지는 얘기인데 공부를 시키면 꽤 잘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도움이 있다면 학창시절 결코 떨어지는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학습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리입니다. 환경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돼서 그렇지 형편이 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부모 형편이 괜찮아 이 사람을 공부시켜 준다면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부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 능력 발휘가 어렵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집 센 아이가 구수리를 사용하면 고집이 센 아이가 구수리를 사용한다면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부모하고 갈등의 소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사주를 볼 줄 아신다면 이 판단은 해석이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신강사주가
구수리를 사용하면 고집이 많이 강해지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 종종 자기 관심 분야에만 무섭게 파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향된 성격이 나타나게 되니 결코 좋은 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매니아적 기질도 보일 수 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시대 환경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결코 나쁜 성향이 아니므로 최고의 전문가로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 역시 사주를 면밀히 보고 결정해야 되겠죠. 성명학이 옛날에 만들어진 학문이라 옛 사고방식대로 해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에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전문직 종사자를 천시했으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죠. 그러니 이 부분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부부간의 이별도 잘 일어나고 자녀의 근심도 많이 발생하는 수리이므로 이 수리에 해당된 사람들은 잘 살펴보고 지금 그런 사항이라면 계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무조건 계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습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또 구수리는 남자와 여자가 해석이 달라지는 수리이므로 성별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부부운, 자녀운, 남녀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므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께서는 무조건 나쁜 수리로 아시고 사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부간 이산이 잘 일어나는 수리이고 가족과도 분리가 잘 되는 수리이므로 지금 부부간 사이가 소원하거나 떨어져 있을 경우 빨리 구수리를 지우고 기운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분리되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수리는 겁난의 수리로 사고가 잘 일어날 수 있으니 사고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겁난이라고 하면 칼로 인한 피해를 나타내나 이것은 단순한 해석이고 폭넓게 해석하면 외상수, 수술수, 교통사고수, 폭발물 사고수 등 외부 사고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는 수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피를 보는 수리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겁난의 기운을 내포한 수리는 타 수리에 따라 외상수가 100% 나타나기도 하고 50%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타 수리에 따라 외상수가 많이 달라지게 되므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언제 100%이고 언제 50%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경험을 많이 축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겁난의 수리를 꼭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름을 간명할 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자기 이름이나 가족 이름에 구수리가 있으면 일단 다칠 확률은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매사 조심하여 삶을 영위하셔야 될 것이며 자주 다치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요. 이럴 경우는 한시바삐 구수리를 이름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직업운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구수리를 사용하면 비교적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잘하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는 재물운이 안정이 됩니다. 구수리에 대한 재물운 설명을 보면 재물운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부분도 이론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판별하는 데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약간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니고
성인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 얘기가 아니고 성인이 돼서 말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 잘하거나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는 경제적 안정자가 많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도 이론과 다르게 나타남을 아셔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구슬이는 알려져 있는 것과 좀 다르죠? 조금 까다로운 수리입니다. 그럼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정성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4개의 수리 먼저 한번 보죠. 원격 11, 형격 9, 이격 6, 정격 13 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집안이 어려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좋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나 경제 사정으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은행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옛날에는 변변한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하면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은행하면 깨끗하게 차려입고 안정된 직장이었죠. 그 시대에는 증권회사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요. 요즘 사람이라면 은행에 근무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은 요즘 사람은 은행에 근무하는 것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이에요. 왜? 앉아서 돈 관리하는 것은 좀 답답해서 은행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대신 활동성 있는 일을 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이니까 직업이 다양하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은행을 선택했지 싶습니다. 자, 봅시다. 정격 13. 정격 13은 전문직을 나타내므로 좋은 머리를 기능이나 전문성 살리는데 활용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사람이라면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이름 해석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어렵게 나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목표한 대로 은행에 들어갔으며 은행에서 무난히 정년퇴직한 분이십니다. 부모가 역할을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 개인은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실제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이라서 제가 긴 말씀을 안 하고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다음 또 10수리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